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연쇄 폭탄 테러는 국제사회의 평화적 노력을 망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러시아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이번 테러 공격에 국제사회가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공격을 시인한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비난했습니다. ISIL의 어제 공격으로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는 83명이, 홈스에서는 59명이 각각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미국은 오늘 시리아 반군 측과 내전을 끝내기 위한 휴전 논의를 시작합니다. 앞서 캐리 장관은 어제 러시아와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캐리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기본적인 휴전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란을 방문해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시리아 사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어제 이란을 방문해 로하니 대통령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로하니 대통령은 쇼이구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시리아 내전은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부의 주요 동맹국입니다. 양국은 또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해제된 뒤 군사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어제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 사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팔레스타인 과격분자들은 예루살렘과 서안 지구에서 흉기와 총, 차량 돌진 등으로 이스라엘인과 미국인, 에리트레아인 등 27명을 살해했습니다. 같은 기간 팔레스타인인 176명은 주로 공격 과정에서, 일부는 시위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캐리 장관이 아바스 수반에게 폭력과 선동, 분노를 유발하는 발언 등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리 장관은 또 요르단에서 압둘라 국왕과도 면담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내일부터 사흘간 미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왕 부장이 존 케리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와 공동의 관심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화 대변인은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과 미국이 밀접한 소통과 협조를 유지해왔다며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 대변인은 또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3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당사국들의 대화 복귀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했다며 사드는 한반도 문제를 구실로 중국의 정당한 안전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군 고위 지휘관이 호주 등 다른 나라들의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행한 항해 자유 활동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 사령관인 조셉 오코인 중장은 오늘 호주에서 열린 고위 군사회담에서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화 문제를 논의한 뒤 호주 등 다른 나라들이 영유권 분쟁 해역 12해리 이내로 군함을 파견하는 미국과 유사한 활동에 나선다면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코인 사령관은 또 국제해양법에 근거해 규모와 강도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들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위험에 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인 남수단을 방문합니다. 반 총장의 이번 방문은 지난 2011년 남수단이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두 번째입니다. 남수단은 독립 이후 살바키르 대통령 정부와 리에크 마차르 전 부통령이 이끄는 반군 사이에 내전으로 혼란이 계속된 끝에 지난해 8월 양측 간 평화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협정 이행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종족 간 폭력 사태는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고 평화협정 체결도 한국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비핵화 논의가 우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평화협정도 미북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해병대가 다음 달 실시되는 연합훈련에서 내륙작전의 강도를 높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m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우선이고 평화협정 체결도 한국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논의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은 어떠한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비핵화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한국과 미국은 최근 정상회담과 전화통화 등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뤄나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평화협정 문제와 관련한 미국 측의 기존 입장에는 변한 것이 없으며 한국과 미국 두 나라는 북한의 평화협정 체결 주장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하며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핵 문제 등 북한 문제와 관련한 제반 사항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언급은 북한과의 평화협정 논의에 앞서 먼저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당국자는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도 22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외교부 당국자와 같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정부는 이미 밝힌 대로 비핵화 논의가 우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평화협정도 미북 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주체가 되어야 된다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미국의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현지 시각으로 21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감행에 앞서 미국과 북한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연합뉴스는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말 북한이 평화협정 논의를 제안한 뒤 미국과 북한이 비공식 외교 통로를 이용해 의사를 교환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제안에 대해 비핵화 협상이 우선이고 평화협정 논의는 그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했고 미국과 북한의 평화협정 논의 타지는 결국 없었던 일이 됐다고 이 소식통은 말했습니다. 최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을 동시에 병행해 추진하는 협상 방식을 제안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 북한이 핵 포기를 공약한 9.19 공동성명에는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이를 근거로 평화체제 논의는
북한의 비핵화가 상당히 진전된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역시 육자회담이 가동을 멈춘 상황에서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에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아 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구매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소문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미한 군 당국이 주한미군 내 사드 배치를 협의할 공동 실무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약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변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은 한국을 겨냥한 명백한 도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런 위협에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주한미군 내 사드가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해병대가 다음 달 실시되는 연합훈련에서 내륙작전의 강도를 높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사시 북한 내륙 핵심 시설로 진격하는 훈련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을 군사적으로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 해병대가 다음 달 실시하는 쌍용 훈련의 내륙 작전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병대 훈련은 보통 전력을 바다에서 육지로 투입시켜 해안 교두보를 확보하는 상륙 작전이 중심인데 이번 쌍용 훈련은 미한 해병대가 상륙에 이어 내륙으로 진격하는 훈련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북한 내륙 깊숙한 곳으로 빠르게 파고들어 핵과 미사일 기지 같은 핵심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한 해병대는 이번 쌍용 훈련에서 내륙 작전 기간도 예년보다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이동 거리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한 해병대의 내륙 작전 훈련은 미군의 수직 이착륙기인 오스프리 헬기도 투입돼 전력을 내륙으로 빠르게 전개하는 입체적 작전을 펼칠 계획입니다. 이번 쌍용 훈련엔 미 해병대 7천여 명과 한국 해병대 3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쌍용 훈련이 시작된 2012년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번 훈련엔 미 해병대의 스텔스 상륙함인 뉴올리언스호를 포함한 상륙함 3척과 해병대 군수 지원을 하는 해상 사전 배치 선단도 투입될 예정입니다. 미한 해병대가 이번 훈련에서 내륙 작전을 강화하는 건 다음 달 시작되는 미한연합 키리졸브 훈련과 독수리 연습의 전체적인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작전계획 5015가 적용되는 이번 훈련에서 미한 양국군은 북한 지휘부와 핵 미사일 시설에 대한 타격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한 군당국이 수립한 작전계획 5015와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 그리고 4D 작전 등에는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북한이 이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그걸 우리를 향해서 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조치하기 위한 내용을 이제 담은데 그걸 4D가 포함되어 있는데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방어 차원에서 핵미사일 기지도 타격을 하지만 필요하다면 지휘시설도 타격 대상이 되는 거죠. 북한이 최근 평양 방어를 위한 실전 훈련을 벌인 것도 미한 양국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북한군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참관 아래 평양 사수를 목적으로 하는 쌍방 기동 훈련을 했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군사 훈련을 보도하면서 평양 사수라고 목적을 명시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이번에는 규모도 대단히 크고 그리고 내용도 이제 북한 핵 기지, 미사일 기지 이런 것들을 좀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상륙 작전 또 군사 작전을 내륙으로 전개하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북한이 이제 평양시 방어를 목적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한 거죠. 아울러 한국 국방부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한연합 제5차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습에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위협하는 가상 상황을 상정해
정치적, 군사적 수준의 위협 평가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국이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하는 해구산 등 확장 억제 자산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고 한국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습은 미국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 기지에서 미한 억제전략위원회 주관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일본 정부가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북한 국적자나 북한 선박의 일본 입국이 금지되고 일본에서 북한으로 $870를 넘는 금액을 송금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는 19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임시 강요회의를 열고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를 확정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가기 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재가 매우 강도 높은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政府としては対話と圧力、行動対行動という一貫した方針のもとに拉致、核、ミサイルといった諸懸案の스가 장관은 북한 측과 대화와 압력, 행동 대 행동의 일관된 방침에 따라 납치와 핵, 미사일 등 모든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목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관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제재 조치들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번 제재는 대북 인적 왕래와 송금을 차단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이 이전되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원칙적 금지, 인도적 목적의 10만 엔, 미화 $870 이상 금액의 북한 송금 원칙적 금지, 북한 반입 현금 신고 대상을 100만 엔 초과해서 10만 엔 초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핵과 미사일 관련 기술자의 일본 재입국 금지, 인도적 목적을 포함한 모든 북한 선박과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해당 선박 선원의 입국 금지, 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도 포함됐습니다. 자산 동결 대상으로는 핵과 미사일에 관련된 단체 한 곳과 개인 10명의 자산을 추가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는 일본 의회의 사후 승인이 필요한 만큼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친북단체인 조총련 관계자가 북한을 방문할 경우 재입국을 금지하는 등 강요회의 통과가 필요 없는 인적 왕래 규제 조치는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김정은이 남한에 대해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한 것에서 보듯이 북한의 테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이번 회의에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해 직함을 붙이지 않고 이름만 불러 도발과 막말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 자격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유엔 헌장 의무 위반을 지적하는 차원이었을 뿐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한국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한국 언론 등이 보도한 북한의 유엔 회원 자격 문제 제기와 관련해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1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주관한 유엔 헌장과 관련한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안보리 결의 위반 문제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회원 자격 문제를 거론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어떤 의도나 기획이 있었다기보다는 단순히 유엔 헌장을 토론하는 회의 성격에 맞춰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최근 3차례에 걸쳐 북한의 유엔 회원 자격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지난 2월 초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언급했고 이후 15일 안보리의 유엔 헌장에 관한 회의와 이튿날인 16일 유엔 헌장 특위에서 또다시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유엔 헌장과 관련한 회의가 우연히 이틀 연속 열렸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라면서 회의가 없었다면 굳이 한국 정부가 안보리 결의안 회의 외에 2번이나 더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회원국 자격 정지 등을 유엔에 제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관련 발언이 나왔던 세 차례의 회의에서 한국 외의 어느 나라도 북한의 유엔 회원 자격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1년 한국과 함께 유엔에 가입하면서 유엔 헌장 의무 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이 유엔 헌장 의무 선언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란 의견을 당시 회의에서 거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 국무부의 고위 관리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해 엄중 경고했습니다. 이 관리는 또 북한에 외부 세계 정보를 보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 발표 2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북한인권 토론회가 19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에서 열렸습니다. 미 국무부의 톰 말리노스키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COI 보고서가 북한 인권에 관한 논의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But I think the report has been a game changer in that respect. First of all, COI 보고서는 국제사회에서 그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북한의 인권 상황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과거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비판을 무시하던 북한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도 COI 보고서가 나온 이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앞으로도 계속 북한의 인권 침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특히 북한 관리들에게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직접 물을 것이라고 계속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We see you, we know who you are, we know what you are doing. Wherever possible, we will say your names. 우리는 당신들이 누군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으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당신 이름을 공개해서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또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 정보를 보내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North Koreans knew that there was not only another world, but another Korea. 북한 주민들이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북한보다 훨씬 더 잘 사는 한국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는 근거를 잃게 된다는 겁니다. 말리노스키 차관보는 북한 정권이 생존을 위해 모든 정보를 통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외부 세계 정보가 북한에 유입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정보가 북한으로 들어가면 북한 정권이 진실을 숨기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도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Real efforts have to be made to bring the information to the people in all the places of 라디오 방송과 위성, 이동식 저장 장치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 정보를 보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특히 북한의 인권 침해 가해자들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고 그때를 대비해서 인권 침해 증거를 수집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유력 매체가 북한과 싱가포르를 오가는 수상한 화물선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특히 이 화물선의 미심쩍은 운항 기록과 확실치 않은 소유권 문제를 지적하며 대북 제재에 허점이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이 지난 3개월간 북한 화물선 던나이트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른 던나이트호가 싱가포르와 북한을 왕래하면서 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던나이트호는 이 기간 적어도 9차례 싱가포르를 출발해 한반도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한국 어느 쪽 항구에도 정착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한반도 주변만을 맴돌다가 지도에서 사라지는 등 의심스런 운항을 지속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선박 추적 시스템과 위성 등의 위치 정보를 전달하는 북한의 레이더가 충분하지 않기도 하지만 던나이트호가 일부러 선박 자동 식별 장치 AIS를 껐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 정박한 다른 선박의 경우 AIS를 토대로 위치 정보가 확인됐지만 던나이트호는 레이더 신호가 충분한 지역을 운행할 때도 매우 제한된 AIS 신호만 보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제재 대상인 던나이트호가 국제사회 추적을 피하기 위해 AIS 작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북한에 입항했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전 세계의 선박은 국제 규정에 따라 AIS를 상시 켜둔 상태로 운항해야 합니다. 신문은 던나이트호의 불확실한 소유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선박을 소유한 싱가포르의 세나트사는 지난해 7월 북한의 무기 수출 등에 관여한 혐의로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는데 이후 2개월 만인 9월 던나이트호를 홍콩의 선박회사인 베네스타에 매각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하지만 신문은 베네스타와 연락이 닿지 않는 점과 미 재무부와 아시안의 선박을 감시하는 도쿄 MOU가 여전히 던나이트호의 소유주를 세나트로 지목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같은 해를 표시했습니다. 만약 던나이트호의 소유주가 제재 대상이 아닌 선박회사로 바뀌었다면 더 이상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신문은 세나트가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던나이트호의 소유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던나이트호가 세나트의 소유라고 해도 싱가포르 정부가 운항을 막긴 힘들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던나이트호가 유엔이 아닌 미국으로부터만 독자 제재 조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싱가포르 정부가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으려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 사안이 확인되지 않은 선박까지 일일이 검색하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 정부 당국자는 워싱턴 포스트에 정상적인 무역을 막지 않으면서 동시에 불법 무기 확산 방지 노력을 기울이는 것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며 북한 선박 단속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BOA 뉴스 천일교입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탈북 청소년들이 협력해 제작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공연 연습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신월동에 있는 금융고등학교 체육관. 28명의 탈북 청소년과 선생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에 나선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까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는데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결의열학교 학생들이 직접 배역을 맡아 연기한 창작 공연 꿈 연습 현장입니다. 꿈은 압록강을 넘으며 탈북하던 중 남편과 사별한 엄마가 중국에서 출산한 주인공 영희의 삶을 그리고 있는데요. 엄마가 죽기 전 영희를 한국인 선생에게 보내고 영희가 예술학교에서 꿈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이 공연의 각본을 쓴 재미교포 캐롤라인 권 감독입니다. 우리 지금 같이 공유한 아이들이 사실은 탈북자, 제 부모님 탈북자고 이제 중국에서 자라고 온 거잖아요. 작품들 자체도 그 내용이 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창작해서 작품을 만들 때 제가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네, 아이들하고 너무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기가 너무 좀 좋았고 또 신나고 또 아이들도 그걸 잘 이해하고 해갖고 처음에 아이들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작품을 만들고 나서 이게 보니까 내용이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그러니까 두 부모 다 미국에서 탈출하셔서 이렇게 중국에서 애를 낳고 사는 분도 있고, 또한
한 부모가 이렇게 탈출해서 이제 거기서 결혼하셔갖고 애를 낳아갖고 그 오는 애도 있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이 사실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많이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주인공이 아닌 작은 단역이라도 무대에서 연기하고 노래하면서 자신감이 생긴 학생들입니다. 시장할 때 지나다니는 사람하고 그리고 춤추는 거. 지나다니는 행인하고 춤추는 거하고 연기요. 미정이처럼 같이 그냥 시장씬에서요.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 역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씬 따라서 각각 씬 따라서 다른데요. 첫 씬에서는 이제 지나가는 연인 역할, 이렇게 주인공이 뭐 손수 만든 수제 머리핀을 제가 사주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리고 숙소에서는 그냥 숙소 친구들, 영희 친구들, 좀 나쁜 애들 중에 한 명,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좋았어요. 뭔가 새롭고 신기하고 연기는 그냥 억지로 감정을 꺼내려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약간 내가 하는 역할에 진짜 내가 이 신의 역할이 이 사람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된 것 같아요. 자신의 얘기 그리고 부모의 얘기를 담은 작품인 만큼 가벼운 마음으로 연기할 수만은 없을 텐데요. 박서현 양입니다. 중국에서 태어났어요. 엄마가 북한. 그냥 학교에서는 좀 생활 적응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런 뮤지컬 하면서 뮤지컬 봐준 사람들이 좀 좋게 선입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 극중 영희처럼 꿈을 찾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원래 꿈이 되게 많은데 저는 좀 가수나 배우보다 그냥 친구랑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하면 더 좋지 근데 저는 연기랑 노래보다 전 댄스에 좀 더 소질이 있어가지고. 소질 있어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거랑 춤추는 거 되게 좋아해갖고 가수였는데 엄마가 심하게 반대를 하셔갖고. 왜? 엄마 부모님 입장에서는 가수라는 직업이 역할이 되게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면서 살라고 그러셔가지고. 캐롤라인 권 감독은 이번 작품이 탈북 청소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꿈 같은 거를 이렇게 크게 자기 이 다음에 뭐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갖고 있질 않아요. 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내용 갖고 저는 아이들한테 뭘 이렇게 얘네들 느끼고 싶은 게 뭐냐면은 다 우리도 꿈이 있고 다 뭘 열심히 해야지 이뤄낼 수 있다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고 얘네들 이 다음에 사실은 이것뿐이 아니라 뭐 해도 이렇게 좀 열심히 하면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냥 이게 여기서 이제 한 걸음씩 그냥 뭘 하면은 자네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인드세트가 있었으면은 해요. 창작 뮤지컬 꿈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백화점 문화홀에서 공연됐습니다. 작품을 만든 코리안 드림 아티스트는 이번 공연 이후로도 교도소나 병원을 방문해 공연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다음 달 부산 평화영화제에 출품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예,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휴전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지난 5년간 아시아와 중동에서 무기 수입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소식과 중국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숫자가 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 관련 소식 종합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시리아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미국과 러시아가 시리아 내전의 잠정 휴전 조건에 합의하고 당사자인 시리아 정부와 반군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어제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앞으로 며칠 안에 휴전에 돌입하기 위한 잠정 조건에 합의가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미국과 러시아 간에 어떤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걸까요? 예, 두 나라 모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요. 다만 케리 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통화하고 이 휴전을 위한 조건에 합의했다는 사실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시리아에서는 내전이 5년째 계속되고 있는데요. 앞서 이달 초에도 이 유엔 중재로 시리아 정부와 반정부 대표 사이에 이 평화회담이 추진됐었지만 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모두 이 중동에서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L 등 이 테러 조직을 격퇴하기 위해서는 이 시리아 내전을 끝내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시리아 내전의 그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노력에 대해서 시리아 정부와 반군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예,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휴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하지만 이 테러 조직들이 세력을 키울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아사드 대통령은 지금까지 ISIL이나 이 알카에다 등 국제사회도 비난하는 테러 조직뿐만 아니라 이 시리아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이 테러 조직으로 규정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과연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예, 자 반군 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시리아 대표적인 반정부 세력들도 일단 잠정 휴전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러시아가 공습을 중단하고 시리아 정부군이 이 시리아와 터키 접경 지역에 대한 공세를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시리아 반정부 대표들은 이 유엔이 중재한 평화회담에서도 이 러시아의 무차별 공습을 이유로 대화를 거부했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역시 시리아 내 공습은 테러 세력만 겨냥한 것이라면서 이 테러 세력을 격퇴할 때까지는 이 공습을 멈추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반정부 세력들은 주말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회의에서도 러시아를 거듭 비난했습니다. 예, 자 양쪽 모두 휴전을 받아들일 의사는 있는데 도달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미국과 러시아가 이 잠정적인 휴전 조건에 합의했고 또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의 동맹인 이란을, 미국은 시리아 반정부 대표들을 각각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이번에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어제죠 시리아에서 ISIL의 폭탄 테러로 인해서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리아 수도 다마스커스와 이 중부 도시인 홈스에서 ISIL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하는 폭탄 공격이 발생했는데요. 다마스커스에서는 83명, 그리고 홈스에서는 59명이 숨졌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무기 거래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됐는데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무기 수입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군요. 예,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오늘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이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이 5년 사이에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수입한 무기 양이 그전 5년보다 26% 증가했는데요. 특히 전체 무기 수입량의 절반 정도인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이유가 뭘까요? 예, 이 보고서는 아태 지역 무기 수입이 증가한 중요한 배경으로 이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을 꼽고 있는데요.
현재 남중국해에서는 이 중국이 인공섬을 매립하고 이 군사 시설을 건설하는 등 일방적으로 영유권을 자꾸 주장하면서 주변국들과 갈등이 고조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베트남과 필리핀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베트남은 지난 5년 동안의 무기 수입량이 그전 5년에 비해서 7배 가까이 증가해서 세계 8위의 무기 수입국이 됐습니다. 네, 자,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문제가 이런 무기 수입을 늘렸다는 분석인데 네.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예, 내전과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도 무기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에 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는 이 무기 거래가 줄었다고 합니다. 예, 자, 국가별로 좀 살펴볼까요? 예, 지난 5년 동안 무기 수입 순위를 보면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아랍에미리트, 호주, 터키, 그리고 파키스탄 순입니다. 인도는 세계 무기 수입의 14%,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7%를 차지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10위였습니다. 예. 예, 한편 무기 수출 순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순인데요. 미국은 이 전체 무기 수출의 33%를 차지했고요. 세계 96개국으로 이 무기를 수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한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예. 자, 중국의 무기 수출이 크게 증가한 점도 눈에 띄는군요. 예, 지난 5년 동안 무기 수출량 집계에서 이 프랑스와 독일을 제치고 이 3위로 올라섰는데요. 그전 5년에 비하면 88%나 증가한 겁니다. 예. 예, 중국산 무기는 주로 아시아로 수출됐는데요. 파키스탄이 최다 수입국이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아시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해외 투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요. 예, 중국인 투자자들이 최근 미국 뉴욕과 마이애미 그리고 영국 런던 등 세계 주요 도시들의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면서 주요 구매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뿐만 아니라 또 최근 해외 부동산 시장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이는 중국 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고속 성장 시대가 끝나고 지금 중속 성장 시대로 접어들었는데요. 지난해에도 당초 당국이 제시했던 7% 성장에 미치지 못했고요. 올해는 6.4%로 더 위축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내부에서의 어떤 경기 둔화 때문에 눈을 해외로 돌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일 텐데요. 네. 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해외로의 자본 유출 우려되는 일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은행 외환 업무에 대한 감시 활동에 착수했다면서 1년에 최대 5만 달러로 이 한도를 넘는 사람들이 감시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것도 이 중국 부자들이 재산을 해외 투자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죠. 예, 맞습니다. 이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위안화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도 떨어질 테니까요. 중국 당국은 지난해 8월에 위안화의 가치를 4%나 평가절하하면서 이 충격을 줬는데요. 예. 예, 올 초 다시 5주 동안의 짧은 기간 동안에 2.8% 절하했습니다. 그러자 이 중국의 부자들이 주로 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식으로 위안화의 재산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뉴스 살펴볼 텐데요. 지난 토요일 실시된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인데요. 이 소식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네, 지난 20일 실시된 사우스 캐롤라이나 예비 선거에서 이 부동산 재벌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약 33% 지지를 얻으면서 공화당 선두주자 자리를 굳혔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연방 상원 의원과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 의원이 치열한 2위 다툼을 벌인 끝에 22.5% 대 22.3%, 0.2%포인트의 아주 근소한 차이로 루비오 후보는 2위에 올랐습니다. 예.
자,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지난 9일이죠. 뉴햄프셔주에서 승리한 데 이어서 이번에 연이어 승리를 거뒀는데, 자, 공화당 경선에서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승리가 지니는 의미가 좀 남다르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1980년 이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예비선거 승자가 이 대부분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2012년만 예외였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승리 한껏 고무된 표정이었는데요. 여러 주가 한꺼번에 경선을 치르는 3월 1일 이 슈퍼 화요일에 승리를 확정짓자고 지지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예. 자, 이번 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예비 선거에서는 과연 누가 2위를 차지할 것이냐 하는 점도 1위만큼 큰 언론의 관심사였는데, 네. 자, 루비오 후보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리를 거뒀군요. 네, 루비오 후보가 이 아이오와 주에서는 높은 지지율로 3위에 올랐지만 뉴햄프셔 주에서는 5위에 그쳤었는데요.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다시 높은 지지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니키 헬리 주지사의 지지 선언을 얻어낸 게 주요했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이 크루즈 후보 측은 사실상 비겼다고 주장했는데요. 진정한 보수주의자는 자신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예. 자, 이 경선 과정이 진행되면서 선거 운동을 중단하는 후보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탈락자가 나왔죠? 예, 바로 제프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입니다. 부시 후보는 정치 후원 기구인 슈퍼팩을 통해서 1억 달러를 모금하는 등 이 선거 운동 초기에는 가장 유력한 공화당 후보 가운데 한 명으로 꼽혔었는데요. 하지만 이 막강한 자금력을 표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 이 벤 카슨 전 신경외과 의사와 함께 약 7% 지지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이 퍼스트 레이디를 지냈던 어머니 바바라 부시 여사, 또 형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까지 동원해서 이 선거운동을 펼쳤는데요. 하지만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이 공식 후보 경선이 시작되기 전에는 부시 후보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부시 후보가 중도 사퇴하게 되면서 이 선거운동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이 부시가 대 클린턴과의 대결은 결국엔 이루어지지 않게 됐군요. 네, 부시가는 제프시 후보의 아버지인 41대 조지 H.W. 부시 대통령, 또 형인 43대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이어서 이 세 번째 백악관 입성을 노렸는데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때 17명에 달했던 공화당 후보 수가 5명으로 크게 줄어들었는데요. 공화당은 바로 내일 화요일에 이 네바다주에서 코커스 당원 대회를 치를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 나온 CNN ORC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네바다주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45% 지지율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루비오 후보가 19%, 그리고 크루즈 후보가 17%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민주당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토요일에 네바다주에서 당원 대회를 열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접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는데, 생각보다는 좀 여유롭게 클린턴 전 장관이 승리를 거뒀다는 분석입니다. 네, 바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이 네바다주에서 클린턴 후보 지지율이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섰었는데요. 이 당원 대회가 다가오면서 샌더스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언론이 이 막상막하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클린턴 후보를 바짝 추격했었는데요.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약 53% 지지를 얻으면서 약 47% 지지를 받은 샌더스 후보를 5%포인트 이상 격차로 눌렀습니다. 네. 자, 샌더스 후보 측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5주 전까지만 해도 25%포인트 이상 뒤졌었는데 대단한 진전이라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요. 앞으로도 계속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토요일 27일에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예비선거를 치르는데요. 클린턴 후보가 쉽게 승리할 걸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클린턴 후보 지지율이 60%에 달했는데요. 샌더스 후보의 지지율은 그 절반 수준인 32%에 머물렀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한국기상청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눈이 오다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고 함경남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m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대부분 지역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눈이 내리겠지만 오후에 개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영상 1도, 남포 최저 영하 2도에서 최고 0도, 신의주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0도, 강계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하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정 역시 오전에 구름 많고 눈이나 비가 오다가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해주 최저 0도, 최고 3도, 개성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4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도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최고 영상 3도, 해산 최저 영하 14도, 최고 영하 7도, 원산 최저 1도, 최고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청진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최고 영하 2도, 선봉 최저 8도, 최저 영하 8도, 최고 영하 6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는 흐리고 가끔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가끔 눈이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먼 바다에서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고 서해 북부 해상에서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연쇄폭탄 테러는 국제사회의 평화적 노력을 망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러시아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오늘 성명에서 이번 테러 공격에 국제사회가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공격을 시인한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을 비난했습니다. ISIL의 어제 공격으로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는 83명이, 홈스에서는 59명이 각각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미국은 오늘 시리아 반군 측과 내전을 끝내기 위한 휴전 논의를 시작합니다. 앞서 캐리 장관은 어제 러시아와의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캐리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전화회담에서 기본적인 휴전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이란을 방문해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시리아 사태 등을 논의했습니다. 이란 관영 이르나 통신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어제 이란을 방문해 로하니 대통령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로하니 대통령은 쇼이구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시리아 내전은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와 이란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부의 주요 동맹국입니다. 양국은 또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해제된 뒤 군사 교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어제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만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 사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팔레스타인 과격분자들은 예루살렘과 서안 지구에서 흉기와 총, 차량 돌진 등으로 이스라엘인과 미국인, 에리트리아인 등 27명을 살해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팔레스타인인 176명은 주로 공격 과정에서, 일부는 시위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에 의해 사살됐습니다.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케리 장관이 아바스 수반에게 폭력과 선동, 분노를 유발하는 발언 등을 자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 주민들이 어제 정부의 미군 기지 현내 이전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이날 오키나와 현 주민 2만 8천 명이 수도 도쿄에 있는 의회를 둘러싸고 손을 맞잡은 채 미군 기지를 건설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 전역에서도 이와 비슷한 시위가 잇따라 벌어졌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오키나와는 과거 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유일한 영토 전쟁이 벌어졌던 곳으로 현지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미군 수만 명이 주둔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앞서 지난 1996년 현재의 인구 밀집 지역에서 해노코 지역으로 미군 기지를 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미군 기지가 다른 곳으로 옮겨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미군 기지로 인한 소음, 오염, 범죄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내일부터 사흘간 미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와추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왕 부장이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와 공통의 관심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 대변인은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해 중국과 미국이 밀접한 소통과 협조를 유지해왔다며 이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시했다며 사드는 한반도 문제를 구실로 중국의 정당한 안전이익을 훼손하는 것으로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군 고위 지휘관이 호주 등 다른 나라들의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행한 항해의 자유 활동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미 해군 7함대 사령관인 조셉 오코인 중장은 오늘 호주에서 열린 고위 군사회담에서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 대한 중국의 군사화 문제를 논의한 뒤 호주 등 다른 나라들이 영유권 분쟁 해역 12해리 이내로 군함을 파견하는 미국과 유사한 활동에 나선다면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